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죠. 네. 이때 등록면허세에서 이 등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산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재산권,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또 기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기타 권리. 여러분, 이 권리라는 게 뭘까요? 권리. 권리라는 의미는 우리 모든 국민은 권리 의무가 있다. 권리라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힘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시 세 가지입니다. 설, 변, 소. 민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인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영익물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한다. 또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오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 설정. 또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근저당권 변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왔던 돈을 갚게 되면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을 우리는 소멸이라고 한다. 말소시킨다. 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1000분의 44% 내잖아요. 이때 취득세 낸 것으로 취득세 내면서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된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 지방세이다. 예.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 특징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또 이런 재산권에 대한 유통 단계의 그 취득 행위,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유통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과세하는, 즉 재산권 유통과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세이다. 이런 말 쓰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하나의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다.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다. 이런 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세이며 유통세이며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누구냐? 돛세와 굿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돛세와 굿세이다. 돛세이면서 굿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도가 징수하거나 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렇게 굿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돛세이면서 굿세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받는 자지요. 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그렇죠. 등록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허를 받는 자. 등록을 받는 자, 면허를 받는 자. 등록을 받는 자, 면허를 받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면허세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등기등록세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출제의도입니다. 대의등기 시 납세무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의등기. 여러분, 대의등기라고 하는 것은 대신 등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등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 등기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이 갑소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예.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인데 이때 을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이 갑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어야 가압류를 하고 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갑소유에 대한 등기가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신 등기 신청하는 것을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하는데 이때 신청은 누가 했느냐? 채권자가 했어요. 그러나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갑이 되기 때문에 대의등기 시 납세 의무자는 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대의등기 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 제 강의 밑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갑 앞으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최초로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즉 갑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채권자 대의등기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한 이후에 이제 뭡니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제 의도입니다.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말이죠. 무효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등기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뭐가 되었어요? 말소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기 때문에 이미 등기 등록한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가지고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뭡니까? 등기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네. 여러분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 되겠습니다만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그런데 이때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 조례라는 거 뭡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그러나 미신고, 신고가 없거나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나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또한 등기 등록 당시에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날 등록면허세가 일부 개정됐는데요. 지금은 이 개정된 지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입니다. 증여, 기부 등 무상승계 취득 시는 어떻게 되느냐? 무상승계 취득 시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의 과표는 다 사실상 취득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지급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것 이미 여러분 학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취득세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을 했다. 판결문이라든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이라든가 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 증축. 건축물 증축입니다. 건축물을 증축했을 때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보존 등기했을 때 과표는 뭐냐? 증축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역시 과세 표준은 원칙은 신고가액,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시가 표준액에 미달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표가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이 가처분은 100가지 이상이 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일 때는 주로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또 가압류입니다. 가압류하거나 또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오죠. 근저당권. 이것이 저당권도 채권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라든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역시 경매를 신청할 때도 과표가 채권 금액이 되겠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그리고 경매 신청은 과표가 채권 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소등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빌려온 돈 갚으면 말소등기 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변경된 거 있어요. 지목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라든가 토지 합병 등기, 토지 합필 등기,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 말지 합구 이렇게 하세요. 말지 합구,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필 등기,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는 건수에 의하여 과표를 정합니다. 건수
건수, 한 건당 세금 매기는 거죠. 이때 한 건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 6,000원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기 때문에 1,200원, 그러면 한 건당 세금은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바꿔 다닐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이제 맹지에다가는 건축물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이러한 지역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등기의 과표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역권의 과표는 요역지가액입니다. 지역권은 과표가 요역지가액입니다. 요역지가액. 네. 요역지. 지역권은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등기는 과표가 무엇일까? 요역지가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으로 되는 건 무엇인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경매신청이 되겠고요. 주의할 것은 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입니다. 가등기는 외외적으로 채권금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원칙은 부동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순수한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0.8%가 되겠습니다. 0.8.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출제 의도 보세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증여시 무상입니다. 무상일 때는 증여는 얼마냐?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요. 상속은 1000분의 8입니다. 지금 순수한 등기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취득세는 과거에 취득세는 냈고 증여를 했는데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를 안 냈을 때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의 과표입니다. 여러분, 가등기는 원칙이 부동산가액이지만 또는 채권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이 되겠고,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이 되겠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여러분, 임차권은 과표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원래 임차권은요, 등기부 을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전제권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의 과표는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라든가 그리고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액입니다. 채권금액이 되는 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그리고 경매신청. 이런 것들은 다 세금이 얼마냐? 1000분의 2입니다. 네,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 소유권 이외의 물건, 용익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원래 유치권이 있고 질권, 유치권은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지요.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질권은 등기부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2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서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인가? 소액일 때는 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소액일 때는 징수를 면제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즉 과세 최저한 제도를 적용합니다. 과세 최저한 과세 최저한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세금이 1,000원 나와도 6,000원, 5,000원 나와도 6,000원, 6,000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6,000원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구도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도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세율구조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세율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율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액세는 일정의 6,000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등 비례세율은 뭐 1000분의 20도 있고 1000분의 15도 있고 1000분의 8도 있고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요. 정액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합니다. 세율이 다양하다.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하다. 그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 항공기라든가 특허권 등록의 납세지의 비교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건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 등기는 어디가 될까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텍스트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가 되겠고요. 항공기는 어디입니까? 항공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특허권 등록은 특허권 등록권자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구조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제작권자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 출제는 잘 되지 않고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거나 또는 비과세가 되거나 또는 감면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감면을 받고 비과세가 됐는데 훗날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이때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부가세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부가세는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죠. 등록면허세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붙고요. 등록면허세 감면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거기 나왔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세법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입니다. 크게 4-5가지가 있습니다.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외국정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국제기구가 위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등기 등록을 하는데 과세한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과세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입니다. 상대국가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하겠고 상대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정리입니다. 회사를 정리하거나 특별청산에 관해서 어떤 경우냐,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입니다. 법원 촉탁.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여러분, 촉탁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내는 게 촉탁 아니겠습니까?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이라든가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경, 그리고 주민등록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또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등록 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이에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록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다,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지번이 바뀌었다,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그리고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등록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지목이 말이죠. 지목에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묘지입니다. 묘지인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데요. 회사를 정리하거나 특별청산에 따른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또 행정공무원의 담당 착오로 주소라든가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표시 변경을 하거나 회복, 경정 등기를 할 때는 비과세하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는 내용인데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등록면허세 마치겠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많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만 자주 들으시면 등록면허세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재산세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